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아, 이번 영상도요, 퇴직 예정자와 퇴직자를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앞선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요, 두 번째 질문이 지금 되겠는데요. 이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누구나 이직을 희망하죠? 그럼 이직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직에 대한 고민 한 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직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직을 해야죠. 그죠? 근데 문제는 성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직에 성공하려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나를 뽑아주는, 이직하고 싶은 회사, 나를 뽑아주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뽑아주는 회사 입장에서 나를 뽑는 게 득이 된다. 그럼 뽑겠죠. 그죠? 흔히 얘기하면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구매자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용에서도 그 사람이 제공하는 어떤 그 상품성, 어떤 뭐 서비스로 포함된 그 상품성이 가성비보다 높다면은 채용하겠지요. 다만 새로운 직장에서 우리가 근속하긴 길게 근속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는 뭔가 숙제가 있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하나로서 외부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이직한 직장인에 대한, 이직한 사람에 대한 가성비는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효용 가치랄까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비용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가성비에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쉬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년까지는 그래도 무탈하게 다닐 수는 있다. 만약에 대리로 이직했다면은 대리급에 재직하는 동안, 과장급으로 이직했다면 과장 재직하는 동안, 차부장급으로 이제 이직했다면 차부장급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근속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직을 할 때 2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직을 할 때 계약직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직을 하지만 최소 2년은 무탈하다는 거예요. 무리가 없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2년, 길게는 뭐 3년까지는 무탈할 거다. 뭐 이게 현실적이에요. 옮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본전은 어떻게 뽑았다고 판단되면은 더 이상 이제 효용성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퇴사를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SK그룹을 가거나 SK그룹에서 삼성그룹을 가거나, 그래서 이직을 했을 때 한 3년간은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 이직한 시점의 직급, 대리든 과장이든 차부장이든 그 머무는 동안은 무리가 없는데 그 이상을 하물며 작은 기업들, 중견기업 또는 작은 기업들은 그와 같은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낮거나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퇴사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령 다음 직급으로 승진을 누락시키거나 또는 명예퇴직금을 주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을 종용합니다. 이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이 이직한 사람을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계약직이라면 2년 동안에 뭐 재계약을 안 하면 끝인데 정규직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 오니까. 근데 문제를 해결했네? 근데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직급으로 가야 되네? 근데 다음 직급으로 가고자 할 때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껴두고 이 사람을 승진시킨다? 쉽진 않겠죠. 회사 입장에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솔직하게. 기왕이면은 우리 회사에서 그동안 누적적으로 계속 근무해 오면서 성과가 좋은 그런 직원을, 구성원을 다음 직급에 승진시키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거는 예입니다, 그냥.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삼성그룹에 이직한 사람이 있어요, 삼성그룹으로. 그럼 삼성 공채 출신과 같이 이제 경력직이 경쟁할 거 아닙니까? 회사가 화랑일 때는 덜하지만 불황일 때, 말 그대로 승진에 대한 그 바늘구멍만큼 좁아질 때, 그때 어느 사람을 먼저 뽑겠습니까? 똑같다면은. 마찬가지 논리가 되죠. 어느 회사든 그런 논리가 존재해요. 그럴 경우는 부득이하게 나가는 부분을 종용해야 되다 보니까 퇴직금 말고 명예퇴직금 또는 뭐 위로금 이런 거를 옵션으로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야 또 나갑니다. 이직에 성공하려면은 업종, 규모, 근무지, 업무량 불문하고 회사에 맞출 수 있다면 이직할 가능성은 높은 거죠. 아니, 뽑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도 있어. 근데 우리 회사의 업종과 근무 지역에 그다음에 업무량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수용을 한대. 그러면은 뽑힐 가능성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직의 성공 여부는 뽑는 회사 입장에 내가 부합되면은 뽑히는 거고요. 안 되면 못 뽑히는 거예요. 뭐 모든 비즈니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판, 판매자가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 있어도 구매자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왜 구매합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프리미엄급이거나 아예 이 제품을 못 사면은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아주 희귀성이 있어. 그런 경우 빼고는 어쨌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직할 때 가장 고민은요, 연봉이에요. 뭐 자원봉사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연령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냥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치면은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월급으로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물론 이제 기왕이면 세우겠죠. 월급 3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그래도 생활이 가능하대요. 거기에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다면 반드시 300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600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과급은 빼고 매월 정기적으로 세후 3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회사를 다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뽑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회사 입장에 보면은 3,600이면요, 신규 입사자, 신입사원 연봉이 사실은 대기업으로 치면은 그보다 훨씬 아래가 되는 거고, 중견기업도 3,600보다는 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봉만큼의 가격으로 경력직을 뽑을 수 있다면 어느 회사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고민은 이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죠. 내가 이 금액으로 결혼을 했어, 자녀가 있어, 먹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부합되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일단 가라가 아니라 갈 수 있는 연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만 놓고 본다면 바텀업은 최소 커트라인은 이 정도는 받아야 움직이지 않겠냐.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3,600은 신규 입사자, 신입사원 연봉 정도 되니 가격대는 그래도 절충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볼 필요가 있다. 뽑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3,600이면 큰 부담 안 될 거예요. 어차피 2년이나 3년밖에 근무 안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직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한 이직을 하고자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 가치가 크면은 그만큼 연봉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신입사원 두 사람 목을 해. 그럼 신입사원 연봉보다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점 요인들이 사실은 있어요. 경력 좋다 이거예요. 전문성 있는 거. 근데 나이가 많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노동 생산성이란 측면 하나,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으니까 직급이나 직위를 높게 줘야 되네? 이런 쪽에 대한 고민거리, 즉 뽑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부담되는 요인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최근에 보니까요, 나이가 많아도 이직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 그 퇴직자들을 다루는 그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거기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직을 했고, 인턴으로 이직을 했다가 정규직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만 몇 년을 또 다닐 거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계약직 못지않게 조금 제한적이다. 이것만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뽑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직을 원하시는 분이 신규 입사자의 그래도 그 이상의 연봉값을 해준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사원을 뽑았다는 얘기는 연봉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규 입사자가 3,600으로 치자고 연봉을. 근데 이 친구들은 한 사람의 목을 제대로 못해요. 1년차 때는. 2년차가 돼야 비로소 밥값을 좀 합니다. 3년차가 돼야 이제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뽑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3,600은 나가야 되는 거 한 2년간은. 근데 그것에 준해서 어떤 전문성, 경험들 이걸 갖춘 사람들이 이제 내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3,600을 맞춰준다네? 그러면 안 뽑힐 이유가 없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3,600에 가란 얘기가 아니라 뽑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선은 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회사 여건에 요구 조건에 부합돼야 된다. 근데 신입사원 두 사람 보고 못 준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두 사람 아예 뽑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7천은 못 줄 거예요. 절대. 죄송합니다. 절대 못 줘요. 그러면 3,600에서 어느 선상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직하고자 할 때 나는 신입사원 뭐 그걸 두 사람 뭐 할릴 수 있다. 1년 뒤에 검증해봐라. 아니면 난 나갈게. 그래서 5천에 뭐 이상 달라. 또는 6천을 달라. 그 이상에 대한 건 1년 뒤에 판단해 주라. 또는 올해는 내가 4천에 시작하마. 1년 뒤에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얼마까지 해달라. 그런 선생에서 올해는 날 4천 정도는 줘라. 뭐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뽑는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신규 입사자 뽑았을 때 두 사람 목은 해내겠는데? 그런데 4천을 부르네? 5천을 부르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이니까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근속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계약직으로 선택을 했을 때의 받을 수 있는 최대치와 정규직으로 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최하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계약직이란 부분이 연봉만 맞는다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년 정도 또는 뭐 재계약 부분을 한다면 4년 정도. 한 직장에서 한 4년을 맥스 4년 근무한다.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나쁜 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퇴직 예정자와 퇴직자를 위한 글 두 번째 이야기, 이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오늘 다른 주제는 앞서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퇴직 그리고 이직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데 성공을 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뽑는 사람 입장에서 입맛에 맞으면, 가성비가 맞으면, 조건이 그래도 맞아떨어지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전직을 최초 시도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포스트에 부합된 건 없어요. 그래서 독립을 해보자. 독립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일주일 뒤부터 1인 사업자가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2010년도 퇴직하고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는 마지막 연봉은 가급적, 물론 1년 차부터 맞추진 않았어요. 제가 1월 31일자로 그만뒀으니까 그 해는 반년치 정도만 이제 1인 사업자는 이제 한 거죠. 근데 2년차, 3년차부터는 점점 제가 받았던 마지막 연봉에는 준해서 가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15년 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준 거는 맞아요. 물론 저의 상품력, 저의 가치에 뭐 하락일 수도 있고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하지만 저만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만큼의 가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텀은 있어요. 그래서 이 바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1인 사업자로 독립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전직, 이직을 원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내용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도움이 된다면 좀 다행이겠습니다. 아무튼 제 메시지의 본론 이겁니다. 쫄지 마시라. 힘내시라. 한번 해보자. 그래도 뜻을 세우면은 길이 있다. 이직이란 부분은 전직도 가능하고 1인 사업자로 독립할 수도 있고 케이스는 그래도 존재한다. 다만 아쉬운 건 퇴직하고 나서 이 고민을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재직자라면 다행이다. 아직 남아있어서. 적어도 3개월, 길게는 3년, 못해도 1년 정도는 이직 또는 1인 사업자로서 독립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서 철저히 준비하죠. 언제?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성공 케이스를 만드세요. 또는 내가 원하는 이직, 내가 원하는 1인 창업, 비즈니스에 부합된 것에 시행착오를 겪어보세요. 회사에서. 그럼 회사 내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마다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났어. 이 회사에 또 다닐 수가 있어. 그럼 다행이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설령 나오게 되더라도 그전보다는 조금 더 뭔가 든든한 것을 갖고 계실 거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좋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